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선조 임금님 공부할 내용 두 가지입니다. 선조 임금님 때가 되면은 권력을 차지하고 4대 사화를 일으켰던 훈구파들이 싸그리 사라지고 시골에서 공부하던 시골 촌뜨기 선비들, 살인파들이 관직에 진출해서 나라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역사상 가장 긴 전투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부 시작할게요. 자, 명종 임금님이 죽고 명종 임금님은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왕실의 친척이었던 선조 임금님이 왕자리에 오릅니다. 이때 훈구파들이 이제 정치에서 다 사라집니다. 왜? 사람이 없어. 왜 없냐? 훈구파들은 나라 정치하는데 바쁘니까 할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고 아들이 나를 가르치고 그래서 1대1 과외로 공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살인파들은 시골에서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문어발식 가회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훈구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고 살인파들이 나라 일을 하러 한양으로 보따리 싸서 올라가는 거예요. 당시에 나라의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살인파 선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얘들이 또 치열하게 싸우네? 왜? 일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얘들이 패거리가 나뉩니다. 바로 태계 이황 선생의 제자들 동인, 경복궁 동쪽에 살아서 동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율곡 이이의 제자들 서인, 경복궁 서쪽에 삽니다. 동인과 서인들은 사사건건 서로 대립하면서 경쟁을 했습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냐 하면은 당시 일본은 많은 사무라이들, 즉 군인들이 세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이런 시대였어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인데 오다 노부나가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 갑자기 죽으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라이들은 군인들은 매일 싸우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싸움이 끝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얘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측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래! 이번은 조선이다 하면서 정명가도라는 핑계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정명가도는 뭐냐? 정벌하다. 명나라를 가, 허락해라. 도, 길. 명나라를 정벌하는데 조선 너희가 길을 좀 비켜달라. 이렇게 해서 1592년 4월 13일 날 대마도에서 출발한 20만 명의 왜군들이 조선을 침략합니다. 침략하니까 어떻게? 방어해야지. 자, 바로 부산의 동래성을 지키고 있던 송상현 장군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한테 길을 빌려주긴 힘들다. 날 죽여라! 하면서 끝까지 싸웁니다. 송상현 장군이 죽을 때까지 아주 충성스럽게 싸우니까 적의 장군 소서행장입니다. 소서행장도 송상현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동래성을 출발한 왜군들 거침없이 직진 상주를 거쳐 충주까지 올라옵니다. 자, 충주가 뚫려버리면은 한양까지는 금방입니다. 특히나 남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물을 이용한다면은 하루만이면은 한양까지 뚫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선조 임금은 당시 최고의 훌륭한 장군이었던 신립 장군에게 신립아, 네가 가서 막아라. 이렇게 하니까 신립 장군이 자 7,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싸우지만 왜군 후 조총이라는 무기에 힘없이 무너지고 신립 장군은 저 앞에 보이는 탕금대에서 강물로 뛰어내려 순국하셨습니다. 자, 충주가 뚫려버리니까 이제 선조 임금님은 어떻게? 보따리 싸서 피난 가야지. 그래서 한성을 출발해가 개성을 지나 저기 의주까지. 의주에는 압록강인데 압록강을 건너면 명나라였어요. 차마 명나라까지 가지는 못하고 의주에서 명나라에게 헬프미
명나라 황제님 저희에게 군사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애걸복걸 사정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 무렵 우리의 남해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드디어 거북선을 앞세우고 일본군을 맞이해서 피터지게 싸웁니다. 당시 일본의 군인들 작전이 뭐였냐? 일본의 육군들, 즉 일본의 땅강아지들은 거침없이 직진해가지고 수도 한양으로 가서 선조 임금을 사로잡는다. 그 사이에 일본의 해군들, 수군들은 남해 바다를 돌아 전라도에 가서 곡식 싣고 한양으로 간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명나라까지 정벌한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 적의 많은 배들을 대항해서 후퇴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배의 방향을 돌려서 왜군들의 배를 감싸는 학이 날개를 펼친 이런 전술, 학익진을 통해서 일본 배를 박살을 냅니다. 자, 이제 일본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죠. 전라도에서 곡식을 싣고 한양까지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자, 남해 바다에는 이순신이라는 아주 무서운, 물귀신보다 무서운 장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육지로 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해가 전라도로 가는데 중간에 진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진주에는 김시민 장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주의 백성들과 전라도에서 온 의병들까지 합쳐서 총 3,700명. 그런데 왜군의 숫자 몇 명? 4만 명. 1대 10이에요. 자, 이 왜군들, 아주 조선의 백성들, 그리고 진주성 안에 있는 군사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거침없이 공격하다가 박살이 납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는 진주성의 백성들은 열흘 동안 처절한 전투 끝에 승리를 하고 지켜냅니다. 성 안에서는 3,700명의 진주 백성들이 돌 던지고 물 끓여서 부어버리고 이렇게 지키고, 성 바깥에서는 전라도에서 온 의병 김천일, 고경명, 곽재우 이런 사람들이 성 바깥에서 왜군을 맞이해서 싸웠습니다. 자, 독이 바짝 오른 왜군들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진주성을 공격하는데 이때는 힘이 빠진 조선도 어쩔 수 없이 진주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에 비록 여자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농계라는 기생이 화면 가운데 보이는 촉성루에서 일본의 장군에게 술을 권하고 절벽 아래로 일본 장군을 유인해가지고 의암이라는 바위에서 일본 장군을 껴안고 강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대단한 의리가 넘치는 이런 기념입니다. 그래서 의기, 논계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니까 명나라에서 지원군이 조선에 도착하고 조선군과 명나라의 연합군은 평양성에서 일본군을 맞이해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본군이 어떻게 돼? 자, 후퇴 해가지고 한양으로 돌아가야지. 자,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행주산성이 있는데 행주산성 위에는 권율 장군이 버티고 있었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그리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행주치마 앞에다가 돌멩이를 옮기고 위에 성벽 위에서 돌 던지고 해서 지나가던 일본 놈들 머리들 다 두드러 깨! 그래서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주대첩. 자, 이렇게 잠잠해지던 일본이 1597년도에 다시 한번 쳐들어와. 정유년에 다시 쳐들어왔다고 정유재란. 자, 이때 한반도의 남쪽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아쉽게도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경쟁자들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다시 군대에 돌아오니 이제 남은 배는 12척밖에 없습니다. 자,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 울돌목이라는 아주 물살이 거침없이 회오리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12척의 배로 일본의 수군들을 박살을 내는 이런 명량해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의 군사가 많게끔 보이기 위해서 바다에서 보기에 저기 언덕 위에서는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자, 이렇게 일본을 속이는 이런 작전도 펼쳤습니다. 자, 이제 후퇴하는 일본군을 쫓아서 남해 바다의 한중간 남해 섬에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시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 김시민 장군, 권율 장군 외에도 홍위 장군, 곽재우, 의병 출신입니다. 글공받은 선비인데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무슨 글공부냐 하면서 대신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팬티부터 머리까지 전부 빨간색, 레드 칼라, 레드 패션. 그래서 홍의 장군. 자, 그리고 가운데는 사명대사, 스님입니다. 목탁 대신에 죽창을 들고 스님들과 함께 일본군을 맞이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그래서 조선의 인질들을 구출해 옵니다. 당시에 많은 조선의 도자기 기술자들이 일본에 납치되어 갔는데 다 구출해 옵니다. 하지만 그때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화면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도자기의 조상 이삼평 비라는 이런 비석이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도자기의 시조로 여겨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한 이런 기록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당시 영의정에 있던 유성룡이 썼던 징비록이라는 책. 1598년 11월 19일 전쟁이 끝나고 고향인 안동 하회 마을로 돌아가서 전쟁의 기록들을 다 정리해서 앞으로 일어날 위급한 일들을 미리미리 짐작해서 예방하자라는 뜻의 징비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전쟁 중에 쓴 난중일기, 이 두 권의 책에 임진왜란의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선조 임금 간단하게 다시 복습할게요. 선조가 즉위했을 때는 자, 살인파들이 정치에 진출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럴 때 꼭 일본이 침략을 합니다.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나서 1598년에 끝납니다. 7년간의 전쟁이에요. 자, 동래성에서 송상현 장군, 내가 죽으면 죽었지 길을 못 비켜준다. 충주 탕금대 전투, 신립 장군이 죽을 때까지 싸우기로 작정했다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자, 한양으로 올라오는 왜군들을 피해서 선조 임금님은 개성을 지나 평양을 지나 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자, 이제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으로 한산대첩에서 승리합니다. 진주대첩에서 김시민 장군이 승리합니다. 약이 오른 일본군 다시 한번 쳐들어와서 2차 진주대첩은 지게 됩니다. 당시의 농계는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물에 빠져서 죽는 순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명나라의 지원군이 도착하고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후퇴하는 일본군들을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박살을 냅니다. 일본의 왕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일본군들은 이제 남해 바다를 통해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명도 살려줄 수 없다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추격을 하다가 저기 쏜 총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들, 바로 유성룡의 징비록,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임진왜란, 중요한 사건, 인물, 간단한 노래로 복습시켜 줄게요. 한산대첩 하객진, 진주대첩 김시민, 조명연합 평양성, 행주대첩 권율, 곽재우, 김천일, 사명대사 정문부, 논개도 죽었네. 촉성루. 자,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